미스터리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작된 소름 끼치는 만남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공포가 스며들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아마 요즘 여러분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팔로워가 많든 적든 현대사회에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필수 앱이 되었죠. 이 앱의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0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저는 팔로워가 300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방 소도시라 저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 외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어느 날 밤 영화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홀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알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어 홀리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어요. 그녀는 팔로워가 5,000명 정도 되는 정말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이었습니다. 사진은 50장 정도 있었는데 게시된 날짜 간격도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갔죠. 보통 이런 식으로 팔로워가 생기면 실제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사진들은 게시물당 좋아요가 600개 정도 달렸고 아마 그녀가 누군지도 모를 남자들이 하트나 침 흘리는 이모티콘 같은 온갖 댓글을 남겨놓았더군요. 그리고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직 그녀를 맞팔로우하기도 전에 그녀가 저에게 DM을 보냈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가 정말 멋져 보여서 연락했어. 솔직히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몸도 꽤 좋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어요. 예전에도 몇몇 여성들이 DM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녀를 맞팔로우하고 너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운동과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얼마 후 그녀는 제게 자기 번호를 알려주었고 우리는 다음 날 밤, 즉 금요일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유명한 술집인 루키즈에서 가볍게 한잔하기로 했죠. 금요일 밤이 되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이 첫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만나서 바로 데이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홀리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니까요. 저는 루키즈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녀의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며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문자가 왔는데 도착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차가 고장났으니 태우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야 했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자기 위치를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분명 진짜 계정이었어요. 사진에는 친구들이 태그되어 있었고 댓글도 주고받고 있었으니 제가 피싱당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가는 중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설명한 위치를 향해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도착했지만 그녀의 차가 고장나기에는 정말 이상한 장소였어요. 숲 옆 도로 한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양쪽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차에 보닛이 열려 있었으니 분명 그녀의 차일 거라고 생각했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니 이곳에서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차를 도로 반대편에 주차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인 그녀의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차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문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틴팅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녀가 엔진을 만져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앞 보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어디 있어요? 저 그냥 갈 거예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 옆으로 다시 걸어갔을 때 운전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분 전만 해도 분명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차 안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홀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을 자세히 보려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창문 틈으로 누군가의 주먹이 튀어나오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남자의 손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차로 달려가 황급히 도망쳤고 길에서 가능한 한 가장 먼저 우회전해서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하던 중 결국 헤드라이트를 끈 채 저를 뒤쫓아오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차의 라이트를 끄고 최대한 많은 방향으로 꺾어가며 달렸고 결국 그 차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프로필은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사진 속 여성은 어떤 소름 끼치는 남자에게 계정을 해킹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계획에 걸려든 유일한 피해자도 아니었고요. 저는 다른 모든 피해자들도 저만큼 운이 좋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팔로워가 1,100명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정은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제 페이지에 와서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소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섬뜩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제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에 달린 그의 첫 번째 댓글이 기억납니다.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죠. 댓글이 11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불꽃 이모티콘 3개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 3장의 팔로워는 80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 200명 이상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 3장 모두 셀카였는데 40대나 50대쯤으로 보이는 나이를 감안하면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부터 그 남자가 제가 올리는 모든 새 사진에 댓글을 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그저 섹시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더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제가 다음 사진을 올렸을 때 그 남자는 이번에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 그냥 네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보다 30살은 더 많지만 말이야. 롤? 저는 롤 고마워 라고 답장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장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는 너 같은 여자 만나려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10분 후에 고마워 라고 답장하며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너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롤 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소름 끼쳤지만 그를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료 팔로우 좋아요를 왜 없애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다가 제가 새 사진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이번 사진은 제 여동생 캐롤과 제가 집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진에 재빨리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랑 네 여동생 정말 귀엽다. 이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댓글을 삭제하고 글을 차단했습니다. 그날 늦게 캐롤과 저는 집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손톱을 정리하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앞부분만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앞마당과 이웃집을 나누는 관목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지만 아무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살기 때문에 통행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제 여동생은 방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굳이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외출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편입니다. 차에 가서 미스터리한 차를 보았는데 맥시마였습니다. 틴팅된 창문과 밤의 어둠이 섞여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고 3점 회전을 한 다음 막다른 길을 따라 가장 가까운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사교 모임에 갔습니다. 파티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일찍 술을 끊었지만 여전히 인정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지만 집으로 운전할 때 꽤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5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여전히 앞에 주차되어 있는 맥시마였습니다. 그 차가 누구의 차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지나쳤지만 여전히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몇몇 친구들에게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낸 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앞문까지 걸어가면서도 그 앞에 주차된 차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을 속여 열쇠를 찾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신 초인종을 5번 정도 눌러 여동생이 빨리 문을 열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무릎을 꿇고 열쇠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는 현관 매트 위에 바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기 전에 맥시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여동생은 보통 이 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럽지만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따라 그녀의 방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한 번이라도 외출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음을 제 마음이 조합하려고 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동생의 속삭임은 옷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장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여동생이 틈새로 눈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꿇어앉아 옷장 문을 완전히 열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옷장 밖으로 끌어냈고 그녀가 나오자 옷장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의 방이 다시 드러났고 방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분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비명을 지르며 함께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우리 뒤를 바싹 쫓아오며 발소리를 쿵쿵 내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우린 곧장 차로 달려갔죠. 그 남자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기 직전에 간발의 차로 문을 잠글 수 있었어요. 문이 잠긴 걸 알아차리자 그 남자는 어깨로 창문을 쾅쾅 치기 시작했죠. 제 동생은 옆에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 아찔한 순간에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스토킹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저는 차를 돌려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경적을 계속 올려 이웃들의 주의를 최대한 끌려고 노력했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자기 차, 알고 보니 맥시마였는데 그 차에 타서 저처럼 차를 돌리더라고요. 처음엔 우리를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 다른 길로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었죠. 그제야 우리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 전화하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그 남자가 어떻게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했는지 알아냈어요. 사다리를 타고 차양 위로 올라가 창문까지 기어 올라왔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그 남자가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스토킹했으며 제가 동생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에 집 번호가 노출되었을 때 제 주소를 알아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차단된 계정 목록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남자가 이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사용자를 추적할 방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남자의 사용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슬프게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제는 아는 사람들의 팔로우 요청만 받아요. 그리고 훨씬 더 편집증적이 되고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정말이지 소름 돋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발견을 훨씬 더 섬뜩하게 만드는 짧은 배경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려 하거나 방에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창문에서 톡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걸 톡 하는 소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소리도 의도적인 두드림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언가가 유리에 아주 잠깐 우연히 긁히거나 눌리는 소리 같았죠. 처음엔 그저 벌레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은 소리가 계속되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역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벌레일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며칠 밤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 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니,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예전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남자애였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한 거였죠. 그 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나 기억할지 모르겠네. 우리 같이 수업 들었었잖아. 내가 우연히 이걸 발견했는데 네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그리고는 메시지 아래에 링크를 하나 추가했더군요. 그걸 눌렀더니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연결되었어요. 페이지 제목은 JP 비공식이었죠. 제 이니셜이었지만 그게 제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그 계정에 올라와 있는 45장의 사진 전부가 제 사진이었죠. 제가 찍은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도철 사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찍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사진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진은 해변에 있는 저였고 어떤 건 차 안에 앉아있는 저였어요. 그런데 최근 사진들은 점점 더 섬뜩해졌죠. 심지어 어떤 사진은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저였고 가장 최악은 바로 가장 최근 사진들이었어요. 제 방 안에서 창문 밖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침대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모습, 서 있는 모습 등이었고 심지어 속옷 차림의 제 사진까지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토할 것 같고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모든 사진에는 최소한 2-3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댓글도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지적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댓글들이었어요. 힘내라, 몸매 좋다, 내가 저 여자 잡을 수 있다면 뭐든 할 텐데 같은 식이었죠. 사진 캡션 역시 내 아내의 사랑, 그녀는 오늘 해변에 갔어요. 그냥 그녀를 보고 싶어요. 같은 내용들이었고요.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의도치 않은 긁는 소리나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저는 그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전에는 한 번도 소리쳐 본 적 없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팔을 벌린 채 달려와 저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보여주고 창문에서 들린 소리들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다는 과장이겠지만 저는 엉망진창이었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온화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는 노골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빠는 밖으로 뛰쳐나가 스토커를 찾으며 이웃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고 가능한 한 빨리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인스타그램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이 접수될 무렵 계정은 삭제되었지만 인스타그램이 여전히 정보를 복구할 수 있었고 사용 기록은 오래된 아이팟 터치로 추적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기기는 추적 불가능했습니다. 파괴되었거나 와이파이가 영구적으로 꺼져 있었을 겁니다. 아빠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셨고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이사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또한 모든 블라인드를 24시간 내내 닫아두고 운전 중에도 항상 미행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항상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